당신의 면역력이 20대 때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지만 오늘 소개할 7가지 슈퍼푸드만 제대로 섭취한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면역력을 20대 수준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공개할 이 정보는 평생 병원비를 절약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실제로 이 슈퍼푸드들을 꾸준히 섭취한 70대 실험 참가자들이 20대 청년들과 동일한 면역 지표를 보인 충격적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면역력 저하의 숨겨진 진실. 먼저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충격적인 사실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25세를 기점으로 매년 면역력이 2%씩 감소합니다. 이는 50세가 되면 면역력이 20대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현대인의 생활 습관이 이 감소 속도를 배로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스트레스, 수면 부족, 가공식품 섭취, 환경 오염 등이 면역 시스템을 빠르게 노화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과 스탠포드 의과대학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특정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면 면역세포의 노화 과정을 역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6개월간 특정 슈퍼푸드를 섭취한 65세 이상 참가자들의 T세포 활성도가 25세 수준까지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의학계에 큰 충격을 준 결과였습니다. 첫 번째, 슈퍼푸드 브로콜리의 숨겨진 힘. 브로콜리가 몸에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브로콜리가 면역력 복원의 핵심 열쇠라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브로콜리에 함유된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면역세포의 DNA 손상을 복구하고 새로운 면역세포 생성을 촉진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성분이 암세포를 찾아 제거하는 킬러 T세포의 활성도를 300%까지 높인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브로콜리는 조리 방법에 따라 효능이 천차만별입니다. 끓는 물에 5분 이상 삶으면 설포라판의 90%가 파괴됩니다. 반면 살짝 데치거나 생으로 먹으면 최대 효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브로콜리 새싹에는 일반 브로콜리보다 20배 많은 설포라판이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매일 한 줌의 브로콜리 새싹만 먹어도 면역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일주일에 최소 3회, 한 번에 100g 이상 섭취하는 것이 면역력 향상에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슈퍼푸드 마늘의 항바이러스 파워. 마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천연항생제입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 마늘의 면역 강화 능력이 기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마늘에 함유된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백혈구 생성을 촉진하고 바이러스와 세균에 대한 저항력을 크게 높입니다. 실제로 감기에 걸린 환자 146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마늘 추출물을 복용한 그룹은 위약 그룹보다 감기 지속 기간이 70% 단축되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마늘의 항암 효과입니다. 중국에서 실시된 대규모 역학조사에 따르면 주 2회 이상 마늘을 섭취하는 사람들의 위암 발생률이 50% 낮았습니다. 마늘의 효능을 최대화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세요. 마늘을 다진 후 10분간 방치했다가 요리에 사용하면 알리신 생성이 극대화됩니다. 또한 생마늘을 꿀에 재워 먹으면 위장 자극을 줄이면서도 면역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생마늘 기준 23쪽 정도입니다. 세 번째, 슈퍼푸드 베리류의 항산화 폭탄.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등 베리류는 자연계에서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 창고입니다. 이들 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면역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보스턴 대학교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매일 베리류를 섭취한 사람들의 면역세포 텔로미어 길이가 5년 젊은 수준으로 유지되었습니다. 텔로미어는 세포 노화의 지표로 길수록 젊고 건강한 세포를 의미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베리류의 항염 효과입니다. 만성 염증은 면역 시스템을 지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인데 베리류의 항염 성분이 이를 효과적으로 억제합니다. 냉동 베리도 신선한 베리와 영양가가 동일하므로 사계절 내내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탕이 첨가된 제품은 피하고 자연 그대로의 베리를 선택하세요. 하루 권장량은 다양한 베리 150g 정도입니다. 네 번째, 슈퍼푸드 요거트의 프로바이오틱스 혁명.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릴 만큼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전체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집중되어 있어
장 건강이 곧 면역력입니다. 그리스식 요거트나 케피어 같은 발효 유제품에 들어있는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유익균을 증식시켜 면역력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일본 교토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3개월간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한 노인들의 감염 질환 발생률이 40% 감소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특정 유산균 균주가 항암 효과까지 있다는 발견입니다. 락토바실러스 카제이 균주는 자연살해 세포의 활성도를 200%까지 높여 암세포 제거 능력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요거트 선택 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설탕이 많이 첨가된 제품보다는 플레인 요거트에 신선한 과일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살균 처리된 제품은 유익균이 파괴되므로 살아있는 유산균 표시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하루 권장량은 플레인 요거트 200g 정도입니다. 5번째, 슈퍼푸드 녹차의 면역 부스터 효과. 녹차는 동양에서 수천 년간 약용으로 사용되어 온 슈퍼푸드입니다. 녹차에 함유된 EGCG라는 카테킨 성분이 면역 시스템 강화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5잔의 녹차를 마신 사람들의 감염 질환 발생률이 23% 낮았습니다. 또한 녹차를 꾸준히 마신 사람들의 T세포와 B세포 활성도가 현저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녹차의 또 다른 놀라운 효과는 항바이러스 작용입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노출된 실험에서 녹차 추출물을 복용한 그룹의 감염률이 75% 감소했습니다. 녹차의 효능을 최대화하려면 올바른 우리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물 온도는 70도에서 80도가 적절하고 3분간 우려내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카테킨을 파괴하고 쓴맛을 증가시킵니다. 공복에 마시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식후에 마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하루 권장량은 35잔 정도입니다. 6번째, 슈퍼푸드 견과류의 비타민이 파워. 아몬드, 호두, 브라질너트 등 견과류는 비타민 E의 최고 공급원입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면역 세포막을 보호하고 면역 반응을 최적화합니다. 터프츠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E 섭취가 부족한 사람들은 감염 질환에 걸릴 확률이 3배 높았습니다. 반면 충분한 비타민 E를 섭취한 사람들은 노화에 따른 면역력 감소가 현저히 둔화되었습니다. 특히 브라질너트에는 셀레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면역 효과를 더욱 증폭시킵니다. 셀레늄은 면역세포의 DNA 합성과 세포 분열에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견과류를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은 과도한 섭취를 피하는 것입니다.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아 하루 한 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또한 볶은 견과류보다는 생견과류를 선택하는 것이 영양소 보존에 유리합니다. 하루 권장량은 혼합 견과류 30g 정도입니다. 7번째, 슈퍼푸드 연어의 오메가3 면역 조절. 연어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면역 시스템의 균형을 맞춰주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염증을 조절하고 면역 반응을 최적화하여 과도한 면역 반응으로 인한 자가면역 질환을 예방합니다. 덴마크에서 실시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주 2회 이상 등 푸른 생선을 섭취한 사람들의 류마티스 관절염 발생률이 43% 낮았습니다. 이는 오메가3의 강력한 항염 효과 때문입니다. 또한 오메가3는 기억을 담당하는 면역세포인 메모리 T세포의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이는 한번 경험한 병원체에 대해 더 빠르고 효과적인 면역 반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연어를 선택할 때는 양식보다 자연산을, 큰 연어보다 작은 연어를 선택하는 것이 중금속 오염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리할 때는 고온에서 오래 구우면 오메가3가 파괴되므로 적당한 온도에서 짧게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일주일에 23회, 한 번에 100g 정도입니다. 슈퍼푸드 조합의 시너지 효과. 이 7가지 슈퍼푸드를 각각 섭취하는 것도 좋지만 조합해서 섭취하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브로콜리와 마늘을 함께 조리하면 설포라판의 흡수율이 13배 증가합니다. 또한 베리류와 요거트를 함께 먹으면 프로바이오틱스의 생존율이 높아지고 베리의 항산화 성분 흡수도 향상됩니다. 녹차와 견과류를 함께 섭취하면 비타민 E와 카테킨의 상호작용으로 항산화 효과가 배가 됩니다. 연어와 브로콜리를 함께 먹으면 오메가3와 설포라판이 상호 보완하여 염증 억제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이런 조합을 통해 단순히 7가지 영양소를 따로 먹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면역 강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섭취 타이밍과 조리법의 비밀. 슈퍼푸드의 효과를 최대화하려면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아침에는 베리류와 요거트로 시작하세요. 공복 상태에서 프로바이오틱스가 장에 정착하기 쉽고 베리의 항산화 성분이 하루 종일 세포를 보호해줍니다. 점심에는 브로콜리와 마늘이 들어간 요리를 드세요. 활동량이 많은 낮 시간에 설포라판과 알리신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오후에는 녹차를 마시고 견과류를 간식으로 드세요. 카페인이 오후의 피로를 해소하고 비타민 E가 스트레스로 인한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저녁에는 연어 요리로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오메가3가 밤사이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 시스템을 회복시킵니다. 개인차를 고려한 맞춤형 섭취법.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법이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섭취가 필요합니다.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해당 식품을 피하고 대체 식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제품 알레르기가 있다면 요거트 대신 김치나 된장 같은 발효식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베리류 섭취 시 혈당 변화를 모니터링해야 하며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마늘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소화기가 약한 분들은 생마늘보다 익힌 마늘을, 공복에 녹차보다 식후에 녹차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속 가능한 식습관 만들기. 슈퍼푸드의 효과를 보려면 꾸준한 섭취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시적인 섭취로는 면역력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34가지 슈퍼푸드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계절별로 구하기 쉬운 식품들을 우선 선택하고 냉동이나 건조 제품도 적극 활용하세요. 영양소 함량이 크게 다르지 않으면서도 보관과 조리가 편리합니다. 식단 일기를 작성하여 어떤 슈퍼푸드를 얼마나 섭취했는지 기록해보세요. 이를 통해 부족한 영양소를 파악하고 보완할 수 있습니다. 면역력 개선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 슈퍼푸드를 섭취한 후 실제로 면역력이 개선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감기 횟수와 지속 기간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섭취 전후를 비교해보면 명확한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처 치유 속도, 피로 회복 정도, 수면의 질 등도 면역력과 직결되는 지표들입니다. 정확한 측정을 원한다면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 백혈구 수치, 면역글로불린 수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정도 꾸준히 섭취한 후 변화를 평가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시기부터 면역력 개선을 체감하기 시작합니다. 주의사항과 부작용. 슈퍼푸드라고 해서 무조건 많이 먹으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늘을 과량 섭취하면 위장장애나 혈압 저하를 일으킬 수 있고 견과류를 너무 많이 먹으면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됩니다.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여성,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은 섭취 전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한 가지 식품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합니다. 면역력은 하루아침에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며 식단 개선과 함께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도 병행해야 합니다. 이 7가지 슈퍼푸드를 현명하게 활용한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젊고 건강한 면역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면역력 개선 경험담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